혹시 또 수면과도 또 연관이 그러면 있을까요? 왜냐면 이 자면은 세포가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세포와 세포 사이가 스페이스가 넓어지지. 근데 그 찌꺼기가 주로 그 세포 사이에 있는데 이게 넓어지면 거기에 액체가 있어요. 이걸 해서 씻겨 나오는데 이게 잠을 안 자면 세포가 이게 커져 가지고 있다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찌꺼기가 들어있는 스페이스가 좁아져 가지고 이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치매에 훨씬 더 많이 걸리고 또 치매 걸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잠을 못 자는 사람. 그렇군요. 수면 부족이 치매를 부르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요인이라고 보다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contribution factor야. 그러니까 그 치매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그렇군요. 그럼 이 외에도 치매를 발병시키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치매를 누가 제일로 안 걸리나 그걸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음악가들이 치매를 제일로 안 걸려. 그 중에서도 악기를 부는 사람들 제일로 안 걸려. 특히 이제 찬송 찬양을 하면은 그건 기도니까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야. 이게 우리 몸이 묘하게 그 명상 묵상을 하면은 모든 시스템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건강에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즘 보면요, 30, 40 젊은 세대에서도요, 치매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젊은 세대가 치매가 많이 걸리게 되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병을 연구하다 보면은 역시 그 우리 몸에서 이제 균형을 깨는 이게 우리 몸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암을 억제하는 거 이제 남성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여성 호르몬 교감신경이 있는가 하면 부교감신경 이게 기능이 거의 다 반대예요. 이것들이 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밸런스를 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그 밸런스를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운동.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트레스가 모든 그 병의 밑바닥을 깔고 있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요새 특히 한국에서 우울증이 많고 자살이 세계에서 제일 많고 이게 전부 다 뭐랄까 스트레스와 연관된 거예요. 이 지나친 욕심, 헛된 어떤 그 자기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슨 재벌 아들 딸과 비교해서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몸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선 자꾸 자기를 분수에 맞게 절제하는 생활 이것을 자꾸 생각을 많이 해서 뭐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안 돼도 그렇게 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자꾸 해요. 네. 저도 뭐 30, 40 세대를 대표하는 이 나이대인 사람으로서 사실 이 나이대가 가장 바쁘게 아이 키우고요. 또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다 보니까 깜빡깜빡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조금 전 했던 이야기도 기억이 안 나고 차를 어디다 뒀지 하면서 매일 주차장에서 차를 찾는 게 또 일수이기도 한데 혹시 이런 것들도 그럼 치매 그러니까 이제 뭐서 40대부터 우리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죽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60대가 되면 젊어서 20대보다 기억력이 10% 떨어져. 70대는 20%, 80대가 되면 30%. 그건 누구든지 그렇게 돼 있어. 예외가 조금씩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60대가 돼가지고 친구 이름 기억 못하고 이런 건 뭐 당연한 거야. 그걸 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이러면 그건 우리 생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올 것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늙어갈수록 자꾸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운동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자극을 훨씬 많이 받아 늙어갈수록. 그런데 요새 이제 예를 들면 내 친구들이 야 은퇴해서 집에서 놀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 그래. 근데 마누라 잔소리가 굉장히 좋은 자극이야. 그 잔소리를 많이 받아야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한다고 우리 해서 네. 우리 생리가 그렇게 돼 있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뇌 자극을 더 많이 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하다. 꼭 그런 것들을 전조 증상으로 뭐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근데 또 이제 치매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완치가 안 되는 질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들을 또 병들게 하는 병이다 이런 인식도 있는데 치매는 정말 치료가 안 되는 병인 걸까요? 뭐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고치는 게 없어요. 감기 고치는 사람 없어요. 또 당뇨 고치는 사람은 없어요. 고혈압 아무도 못 고쳐. 뭐 눈병 앞에 있는 건 그냥 긁어내. 긁어내 왜 이 찌꺼기가 앞에 생기냐 아무도 몰라. 눈 뒤에 생기는 건 전부 다 모세 혈관병이야. 이게 왜 생기는가도 모르고 고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하게 좋은 의사, 좋은 병원에 가면 병을 다 고칠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런데 옛날부터, 옛날이라면 2000년대부터 모든 병의 80%는 하나님이 고친다 그래서 의사가 10% 도와주고 약이 10% 도와준다. 그거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써도 이 약이 듣냐 안 듣냐. 대개 이제 암 환자들 쓰는 약들은 잘 들어도 30%뿐이 안 들어. 누가 듣느냐, 누가 안 듣느냐 알 수가 없어요. 써보고 나서 살아. 더군다나 제가 계속 얘기지만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합쳐있기 때문에 육체만 가지고 이 사람은 튼튼하니까 이 사람은 약하니까 이거 갖고 안 돼. 별로 약해도 영혼이 강하고 그 정신력이 강하. 그러니까는 그 제가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은 지금 105세신가 그래. 그래도 지금도 책도 쓰시고 강연도 얼마나 잘하세요. 정신 건강이야말로 내 신체를 지켜내는 건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짚어주셨습니다. 근데요, 또 이 치매가 가족력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력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면 그러니까 좋을까요? 이제 치매로 세계적으로 제일 연구를 많이 해서 유명한 분이 오레곤 대학에 있는 신경과 교수야. 그런데 이분이 십몇 년 전에 그 치매를 걸리는 유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피 검사를 했더니 자기가 나온 거야, 그 유전자가. 그러니까는 자기도 놀랬지만은 그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분은 지금도 대학 교수인데 그때부터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시간을 훨씬 더 손자, 손녀하고 같이 노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 또 이런 좋은 음악을 많이 들었어.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달 전에 인터뷰한 걸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십몇 년이 됐는데도 다른 사람처럼 지금 기억력도 좋고 인지 능력도 좋아. 그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예방을 철저히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그 예방하는 방식은 결국은 항상 긍정적이고 이렇게 감사하게 그다음에 그 어린애처럼 지내는 거, 어린애 노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해서 음악도 듣고 이런 거.
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도 생각해 보면 정말 쉬운 일이 힘들지.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또 주위의 친구 부인들한테 이게 뭐 정말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 근데 이 치매 환자들이 그렇게 정말 기억력이 다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해도 그 사랑으로 대하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는 어린애 다루듯이 다뤄야 돼. 모든 환자를 사실은 그래야 돼. 이게 불쌍한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이 가족들도 이 암 환자를 10년, 20년 이렇게 옆에서 정말 간호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신경질 나고 막 그러거든. 근데 그러는 가운데도 환자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뭔가 그냥 그 반격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한 그 인내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그 환자가 그 뭐 회복은 할 수 없지만 진전을 않는다는 거야. 암 환자 가족들한테는 저는 항상 그래요. 그 약 때문에 뇌가 망가지니까 어린애처럼 생각을 해야지 옛날 씩씩하던 자기 남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치매라는 병은요,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노년기를 좀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박사님께서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평소에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이 가르치는데 뭐 취미도 있고 좋아하니까 책을 많이 읽어. 책을. 다독하시는군요. 책을 뭐 의학책 이외에 인문학책 각종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결국 그 책을 읽는다는 건 뇌 그 활동을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음악을 좋아하니까 내가 조금 뭐랄까 마음이 울적하다든지 뭐 이런 때는 색소폰이나 클라리넷 이런 거 찬송가로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 마음이 가라앉아. 그게 내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이고 그 뭐 은퇴한 뒤에 골프를 내 스스로 독학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잘 되니까 그거에도 아주 시간만 있으면 운동을 또 계속하지.